네, 먼저 우리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월요 경제 하드십니다. 세계화 전략연구소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이상석 교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상석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은 어떤 경제 이슈를 짚어보겠습니까? 네, 제가 6월 말 방송을 통해서도 인도발 델타 변이가 코로나 전국의 새로운 변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7월 초에 거리두기 완화 정책을 이제 막 계획하고 있었던 정부의 당시 상황이었는데요. 예, 자, 그 당시 때 이 정책 미루고 신중을 기할 시기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습니다. 예, 자, 그렇게 불과 2, 3주 전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때 상황은 백신이 나왔으니까 아직까지 코로나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셨을 거라 보는데요. 그렇겠죠, 예. 네, 결국 지금처럼 이렇게 확진자의 폭증으로 인해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최악의 국면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결국 수도권을 중심으로 터질 게 터졌는데요. 그렇죠. 뭐 방송을 통해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만 해도 이 정도일까 싶었는데 정말 네, 걱정이네요. 맞습니다. 모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스스로 좀 반성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예, 개인적으로 코로나19라는 질병이 전염을 시키는 원리를 철저히 좀 분석해 봤었고, 또 작년 말부터 이 전쟁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긴 싸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뭐 철저한 방역, 또 진단의 생활화가 무조건 밑에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네, 백신 출시가 되고 나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와해가 되면서 느슨해졌던 부분이 사실이었고, 그렇죠. 예, 결국은 네, 이런 상황이 최악의 상황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자, 하지만 모든 이들의 기대와는 달리 백신의 그런 흐름이 백신의 효과가 시장을 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되지는 못하는 모습인데요. 예, 백신 초기 출시 당시에는 뭐 언론을 통해서도 접종자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높은 예방률이 기대된다.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보도가 이뤄졌었는데 예. 최근에 이런 것이 아닌 것이 밝혀지고 있죠. 최근에 백신을 접종한 환자들도 코로나에 걸리는 이른바 돌파 감염 사례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감염에 걸린 사람 중에 50%가 넘는 사람들이 백신 접종자들인데요. 아, 그래요? 네네. 뒤늦게 이 백신이 예방률보다는 뭐 사망이나 중증으로 이르게 하는 치사율을 낮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말을 바꾸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뭐 산발적인 감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민이 백신에 대해서 너무 크게 기대를 했던 것이 이번 4차 대유행을 유발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뭐 저도 좀 느슨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가 없네요. 맞습니다. 자, 위기 속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들은 좀 나아지는 상황에서 근거 없이 안심을 하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작년 말부터 미국과 영국 또 이스라엘 등의 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백신 접종이 다수 이루어지게 되면서 전 세계인들에게 코로나 종식에 대한 희망을 심어준 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가 방심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네. 현재 미국과 영국은 물론 한때 마스크를 이제 쓰지 않겠다, 확진자가 하루 0명이다 이렇게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던 이스라엘조차 최근에 일일 확진자가 500명 이상으로 늘어나면서요. 아, 사실상 4차 팬데믹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지금이라도 백신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이런 것을 세계 각국의 정부나 정치하시는 분들이 인정을 하고 방역에 대한 의식과 선제적인 진단, 또 중증률을 줄여주는 백신의 꾸준한 접종,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박자를 좀 맞춰서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자, 이번 코로나의 전쟁, 이번 4차 팬데믹으로 인해서 1년 이상 더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아우, 너무 암울한 소식이어서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요. 맞습니다. 일단 4차 팬데믹에 대한 각국의 움직임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그간 잘 막아왔다. 이렇게 자부했던 우리도 이 정도인데요. 다른 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그래요. 네, 하루 1000명 내외까지 줄어들었던 영국의 확진자가 이미 2만 명을 넘었죠. 20배 이상 어, 폭증을 했습니다. 네네. 미국의 경우에는 중남부 지방 중심으로 해서 과거 뉴욕 사태와 같은 확진자 수가 굉장히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은 네. 이런 와중에서
싱가포르에서는 코로나19를 백신과 같이 백신이 아니라 독감과 같이요. 우리 생활에 공존하는 질병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어, 그래서 앞으로 확진자 수를 공개하지도 않겠고 생활 질병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요? 예. 네, 이에 대해서 영국도 우리도 한번 싱가포르의 행보를 따라가겠다.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어, 자, 이들이 이렇게 생활 질병의 생각을 밝힌 이유는 치사율이 과거에 비해서 현격히 떨어졌다라는 것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좀 걸립니다. 그렇군요. 예. 뭐 확진자 대비 사망자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뭐 사실인 것 같은데, 그렇죠? 뭐 교수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마음에 걸리신다는 거예요? 네. 일단 질병이 발생하고 난 뒤에 1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치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진보가 이루어졌겠죠. 자신감들이 좀 있겠죠, 있기는. 예. 네. 그럼 뭐 경험치가 쌓였고 하니까 영국발 변이종에 대한 확진자가 지금까지는 주류를 이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사망률이 줄어든 것은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자, 하지만 4월 말부터 시작해서 약 두 달 동안 전 세계 100여 개 국가 이상으로 빠르게 전파 중인 델타 변이 같은 경우는 네. 최근에 치사율이 어느 정도일지 전혀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 또한 방송을 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도 다시 사망률이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불안해 보입니다. 예. 당연히 최근에 사망하고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에 걸려서 한두 달 이상 병원에서 사투를 벌인 뒤에 사망에 이른 환자들이 많을 텐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델타 변이가 아니라 이전 코로나에 걸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인데요. 네. 델타 변이가 최근에서야 확산이 대유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환자들이 중증에 걸려서 치사율이 얼마나 정도 나오게 될지는 적어도 한 달 뒤에 수치를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네. 자, 때문에 이런 질병을 생활 질병으로 규명하겠다. 이런 논리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그렇네요. 예. 자, 이러다가 또 수많은 세계인들 또 시민들이 희생을 치르지 않을까 매우 걱정되는 상황이고요. 네. 아직 밝혀진 것보다는 밝혀야 될 것이 훨씬 더 많은 질병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 보이네요. 예. 뭐 어쨌든 우리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결정이 됐는데요. 그렇죠. 경제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정말 답답하네요. 맞습니다. 자, 거리두기 격상, 뭐 경제 통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정부도 수많은 국민들의 아우성을 몸소 들으면서도 참 어렵지만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카드입니다. 예. 다만 제가 좀 정부에 대해서 이번에 화가 나는 이유는요. 저처럼 이렇게 작년 말부터 주장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불과 1-2주 전만 해도 백신 맞은 접종자들은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또 뭐 집합 제한에서 인원 제한에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제외한다. 이런 네. 정책들을 막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다가 갑자기 확진자가 폭증을 하니까 손바닥을 뒤집듯이 경계심을 높이고 뒤늦게서야 정책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이제 지금 대응하고 있는데요. 네. 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안타까워 보입니다. 예. 자, 앞으로 펼쳐질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우리가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강력한 통제안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요. 이 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누가 뭐래도 질병에 대한 안보 의식과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정부의 통제도 분명히 지금까지는 좀 잘못된 방향이었는데요. 자유에 대한 책임을 무시한 국민들의 행동들도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네. 똑같이 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고요. 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말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방역에서부터 진단에서부터 백신율을 높이고 또 더 시간이 지났을 때 좋은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긴 네. 싸움을 대비하는 아주 뭐 준비된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이상석 교수였습니다.